8번이요. 8번은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착오 있죠. 착오에 관한 것은 사실 여러분요, 사례 문제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8번이 나오면 보통 착오가 만약에 사례 문제로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오냐?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 한번 보면 갑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 줄고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이런 법령상의 제한은 거기다가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법령상의 제한은. 그런데 한편 갑과 을 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 건설 용지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해서는 뭐한다? 언급이 없다.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기는 지을 수 있죠. 단지 뭐를 못한다? 고층 아파트는 못 지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라 나냐? 주택 건설 용지가 됐죠. 그 주택 건설이 고층인지 저층인지 중층인지 나왔어. 그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 땅은 건물은 지을 수 있죠. 알겠죠? 그다음 을은 갑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모른다. 을이 누구죠?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모른다 이 말은 동기가 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러면 봐봐. 문제 봐봐. 갑은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거기 줄 거 봐. 갑은 맨 앞에 고층 아파트 짓게. 이건 동기죠. 동기. 근데 이 동기를 을은 네 번째죠. 을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땅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내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고층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건물은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팔았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자기의 이 동기는 뭐냐? 고층 아파트란 말이죠. 그런데 법령상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동기의 착오죠. 그런데 그 동기의 착오가 착오로서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가. 그런데 지금 을은 몰랐다 이 말은 동기가 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표시가 되지 않으면 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죠. 유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단 말도 지금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요? 이런 봐봐. 우리가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를 못해.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그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의미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 나중에 뭘 한다?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아직 취소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설령 이것이 동기의 착오라 할지라도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직 동기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유효. 알죠? 답이요? 1번이 맞는 말이죠? 2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다. OX? X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2번 3번은요. 갑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 지금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라는 게 뭐예요? 표시상은 여기요,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 그 중개업소 사무소 밖에 뭐 뭘 붙여놓죠. 알죠? 거기다 뭐라 쓰죠? 여기 이렇게 아파트 땅 해가지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10만 원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죠. 10만 원 잘못 썼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 그다 써봐. 손하고 입하고 말을 잘못하거나. 알겠죠? 뭘 한다? 손으로 잘못 쓰거나 이걸 얘기하죠. 내가 가끔 문제 풀고 났어요. 답 물어보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1번 틀려요, 2번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잘못 얘기한 경우 있죠. 입으로 그것을 뭘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갑은 사기에 의한, 여러분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사기라고 하면은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망이란 말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사기란 말은 쓸 수가 없어. 틀렸죠. 5번 갑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럼 을이 매매계약을 없다가요?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끝에 와봐. 첫 번째 끝에 보면 뭘 줬다고 해서? 계약금을 주었다. 계약금을. 첫 번째 끝에 문제 끝에 첫 번째 끝에 계약금을 줬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계약금을 줬는데 지금 5번을 보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뭐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아직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할 수 있다. 아니, 계약금의 2배를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매도인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요,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묻는 건지 지문을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9번은요. 갑은 전원주택의 신축 목적을 을에게 알리고 줄고, 전원주택의 신축 목적 동기죠. 동기를 알리고 표시죠. 동기가 표시됐죠? 그의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그 토지는 관련 법규상 줄 것이고, 이거는 법률의 제한이죠. 이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무슨 착오라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가 지금 을에게 알렸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가 됐어? 표시가 됐다, 이 말이죠. 동기가 지금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이 사실을 뭐한다? 알고 있었으나, 갑에게 뭐한다?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요, 을은 그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내 동기를 말했죠? 그런데 을은 그걸 숨기고 땅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한다? 기망이다, 기망. 알았죠? 사기다, 이 말이죠. 사기다, 기망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갑은 사기 또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고, 방금 우리 맨 끝에 보면 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죠?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기로도 말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기. 2번에 사기죠? 사기를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럼 우리 오늘 법률 사실 배웠죠? 법률 사실 보면 적법행위하고 위법행위가 나오죠? 그 위법행위가 뭐가 나온다? 채무 불행하고 손해 불법 행위. 두 가지가 위법행위란 말이죠.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가 위법행위야. 그래서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 5번. 갑은 을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왜요? 동기의 착오로도 말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있을 뿐, 그러면 또 안 돼. 뭐 때문에 또 안 되냐? 봐봐. 만약에 사기라고 해봐. 사기 봐봐. 그러면 사기의 경우는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고 뭘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기는 그 자체로 뭐다?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를 하고 나서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하죠.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뭘 한다? 병존하죠. 병존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경합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선택적 행사할 수 있다. 선택. 중첩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얘기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그러면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에 해당하면 세 가지의 패턴이 있다. 세 가지의 패턴을 나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나 불법 변경 손해배상, 취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한다. 돼, 안 돼?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리고. 알겠죠? 뭐로도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동기의 착오는, 우리가 착오에 관한 것은 이 정도의 것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착오에서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예를 들어서 착오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것이 착오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몇 번이냐? 10번. 10번은 뭐냐면,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우리가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는 것, 우리 것을 뭐란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제 그런 말인지 안 뭔지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은 병을 대리인 좋은 거라미? 그럼 대리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대리는 누구하고 동일하다? 본인 갑하고 동일하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거나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를 당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줄거봐.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 이퀄.
사기 N이죠. 사기 아니다. 알겠죠? 우리가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가 되려면 딱 한마디, 여기 신이 성실의 원칙,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원칙, 여기 비난받을 정도, 비난받을 정도, 알겠죠? 시인 성실은 비난, 또는요 뭐한다? 시인되는 정도, 시인. 그럼 이건 뭐다?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비난받을 정도로 뭐가 된다? 사기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 다소 높은 가격이죠. 다소 높은 가격. 이것은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시인되는 정도다 이란 말이죠. 기방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미성년자 병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대리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리인이 누구다? 미성년자죠? 이런 우리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을은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미성년자도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줄거. 우리가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는 거 이꼴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이다. OX, X죠. 우리가 이런 봐봐요. 우리가 목적이 불능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하잖아요. 갑을 하고 있죠. 갑을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여기서 법률행위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속에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 효력 요건은 뭐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목적의 문제가 아니고 뭐죠? 착오의 문제이죠. 봐봐. 그러면 착오는 뭐다? 착오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보라면 이걸 한번 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착오란 말은 여기에 나온다. 여기 의사 표시. 착오란 말은 의사 표시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불능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냐면 갑과 을의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또는요 착오를 이유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목적이 불능이다. 착오나 사기나 가면 여기 봐봐. 여기 의사표시가 107, 108, 109, 110조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목적이 불리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당연히 무효다 틀렸죠? 이것은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는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5번요 병이 을을 협박하여 이렇게 돼 있나요?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죠. 병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 협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죠? 갑은요 본인이죠.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못한다. 그럼 본인은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본인하고 대리는 어떻게 된다?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자 11번은요 갑은 을을 강박하여 을 소유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을 강박 줄고 그래서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박했다. 이에 을은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강제로 뺏긴다는 것을 인식했다. 줄고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냐면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증여의사 표시한 것은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줄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 토지를 증여했다. 무상으로 증여,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1번 을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이다. OX, X. 2번 갑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줄고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꼈다 줄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요? 우리가 강박은 뭐다?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끼는 게 강박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느꼈다면 그것이 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을의 증여행위는 무효다. 틀렸죠? 우리가 큰 영향을 줬다. 큰 영향 줄고 봐. 큰 영향. 그것을 박탈, 극심.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요 극심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 그런데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다. 제한. 다른 말로 뭐다? 방금 얘기했죠? 불법적 계약을 고지하고 불법적 계약의 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그것은 공포심을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로 의뢰 증여 행위를 무효로 할 수가 없다. 참 이게요 이런 질문이 잘 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줄 거 봐. 우리 오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죠? 무상행위, 기부, 증여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상행위, 기부, 증여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여, 기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1번, 2번은 틀리죠. 3번은 맞고 4번은요. 을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을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강박행위가 된다. 강박행위가 된다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것을 뭐란다? 진이냐 비진이냐 했을 때는 뭐로 본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로 본다 이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로 본다 이렇게. 5번 을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의 표시 OX X란 말이죠. 통정의 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아니니까 무효이다 틀렸죠. 어디가 지금 위에서 보면 어디가 통정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여러분요 2번 봐봐 2번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을이 느꼈다. 그럼 그건 강박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4번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 뭐로 본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로 본다 이 말이죠. 내 말처럼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간다? 3번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12번은요 마지막으로 한번 봐. 12번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은 이렇게 을하고 계약했죠. 여기 누구다? A가요 제3자죠. 여러분 이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A가요 제3자가 아닐 수도 있죠. 제3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다? 대리인이 돼야 되겠죠. 대리인. 제3자다 그러면 누구다? 피용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갑을 사기를 치죠. 만약에 제3자를 해봐. 그러면 취소하면 이 을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상대방이요 제3자가 사기친 걸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한다. 그럼 병은 뭘 볼문하고? 악을 볼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요 이 을이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 악이나 과실 있죠. 즉 제3자가 기망을 한 데 대해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 이 병은요 누구일 때요?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3자에서 사기다 강박이요. 그러니까 이 제3자는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죠. 대리인이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A하고는 뭐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만약에 갑을 사기쳤다. 그럼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번요.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봐봐. 지금요 A가 갑을 사기친 것을 을이 선이 무엇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1번에서는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A가 을의 대리인 주고 동일시 되죠. 동일시. 이런 경우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어떻게 한다?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OX, X.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뭐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기망이니까 사기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취소를 해도 되고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선이 무과실이다. 을이 건물의 하자 박스에 물건의 하자죠.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갑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말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이러면 물건의 하자를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요. 알겠죠? 이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매수인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뭐 한다? 물을 수 있다. 이렇게.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다. 이러면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해. 그럼 어떻게 되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만다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는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누구에게 행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만약에 그다 써봐. 만약 제한 능력자의 취소이면, 제한 능력자. 만약 제한 능력자의 취소이면 제한 능력자로 취소한다 이 말이죠.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보호 X. 만약에 제한 능력자의 취소죠. 미성년자가 취소하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죠. 그럼 병은 선이고 악이고 보호 안 돼.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절대적 취소. 그런데 이것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갑이 을한테 취소해도 을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6번은요.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을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을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반드시 을은 뭘 해야 돼? 을은 을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주는 거 봐. 우리가요, 갑이 A를 만나 사기치죠? 그럼 을이 어떻게 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지. 을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 말은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6번 틀렸죠. 7번요.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누구이더라도 병은 선이이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만다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병은 선이죠. 병은 선이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이 말은 맞아. 이 말을 봤는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을로부터 능가받은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이면 소유권을 만다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8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이죠. 언제까지? 취소가 되기 전까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 취득. 틀렸죠. 일단은 유효인데 만약에 취소를 안 하면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죠. 여러분 봐봐. 사기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죠? 갑이요, A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그래서 3년, 10년이 지나. 그러면 절대로 취소 못하죠. 그럼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도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병은 선인 경우 소유자, 악인 경우는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취소하면은 병은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만약 9번. 갑이 A의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했어. 갑이 유효하게 취소한 후 비로소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 취소한 후 매수했다 이 말이죠. 병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어.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선인 경우 여기 있잖아요. 이런 계약 체결이죠. 체결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말소등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하기 전에 누구? 선이. 취소하고 말소등기는 뭐? 선이. 지금 여기 취소했죠? 취소하고 나서죠? 여기죠, 여기. 말소가 등기 있기 전까지 선인 경우는 보호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는 누구는 보호된다? 선인은 보호된다. 그런데 해제는 해제는 어떻게 해? 해제. 여기는 체결이 있고 계약 해제가 있고 말소등기, 해제는 어떻게 된다고? 해제하기 전에는 뭘 보면? 선, 악을 보면. 해제하고 말소등기 누구? 선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선이고 악이고 제3자는 보호되고 해제하고 나서 말소등기가 있기 전까지 누구는 보호된다? 선이는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번이죠? 9번. 9번은 취소한 후 병이 을로부터 매수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해? 여기 취소한 후. 그러니까 누구인 경우는 보호된다? 선인 경우는 보호된다. 10번. 갑은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난 후 줄고 취소권 소멸해요.
우리는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빨리 끝나는 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3년 또는 10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3년이 지난 후 이꼴 취소권 소멸. 아직 10년이 지나기 전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 그래서 없다 이 말이야. 없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해. 알겠죠? 몇 년이 지났으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10번의 X. 11번. 갑이 매매계약을 무한 후 취소한 후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취소한 후 그러면 병은 취소 전후로 보문하고 누구인 경우는 보호된다? 선인 경우는 보호되니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실장님이요 자료 또 올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대리 있죠? 대리 하니까요 하고 나서 하는 것이요 훨씬 더 편하니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오늘 이게 문제가 풀어보는 것이 사례 문제는 여러분요 어떤 것들이 대강 문제가 나온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사례 문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지문이 조금 짧게 나와 있어. 질문 지문이 조금 짧아도 다 똑같아. 길냐 좀 더 느리냐 좀 더 짧게 하냐 이게 차이란 말이죠. 다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정의 표시가 뭐다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특히 우리가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착오하고 사기하고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아까 문제 봤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동기착오인지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고 그 모든 그 외의 것들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또 보겠지만 대리 있죠. 대리에 관한 것을 한번 딱 보면은요 대리 그러니까 문제가 딱딱 정형화되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은 지문이잖아요. 이 지문들 여러분 한번 보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핵심 유형 노트 있죠? 이 노트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또 나중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